비밀 기사단의 보물과 성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11세기 세상은 신의 이름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교황의 외침, 성지를 수복하라. 그 한마디에 유럽 전역의 기사와 농민,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은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피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이 지난 후 성전 전쟁은 끝났지만 성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순례자들은 여전히 도적과 이슬람 전사의 습격에 시달렸죠. 그때 스스로를 성전의 가난한 기사들이라 말하는 9명의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들의 숙소는 옛 솔로몬 신전터 위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곧 그들을 신전 기사단, 즉 템플 기사단이라 불렀습니다. 단순한 기사 집단은 이 순간부터 신비와 전설로 엮이게 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인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후 기사단은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는 곧 신을 돕는 것이다. 교황의 말은 유럽 전역을 울리고 귀족들은 경쟁하듯 땅과 재산을 바쳤고 아들들을 기사단으로 보냈습니다. 기사단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기사단에게 돈을 맡기고 먼 도시에서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기사단이 보장한 문서는 안전한 거래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기사단은 순례자와 상인들이 무사히 성지를 오가게 했을 뿐 아니라 유럽 최초의 은행을 세운 셈이죠. 기사단은 군사적 권력과 금융적 지배력을 동시에 손에 쥔 초국가적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바로 그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성지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세력의 손에 넘어갔고 기사단은 차가운 현실에 무너져 갔습니다. 기사단은 목표를 잃은 채 유럽 곳곳의 성체와 금고를 지켰죠. 그들은 여전히 막대한 부와 땅을 소유했지만 검을 휘두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발견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성배를 지니고 있다. 솔로몬 신전 지하에서 고대 문서를 발굴했다. 예수의 혈통과 연결되는 비밀을 발견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예수의 진실 혹은 교회가 감추고자 한 금단의 지식이 담겨 있었다는 속삭임. 기사단은 이제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인류의 비밀을 간직한 수호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교황과 왕은 기사단을 달리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사단은 감히 왕과 교황마저 위협할 수 있는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필리프 4세. 그는 기사단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기사단을 파멸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왕의 명령으로 프랑스 전역의 템플 기사단원들이 동시에 체포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역사에 남은 불길한 날 13일의 금요일의 시작입니다. 기사단은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불에 달군 쇠가 살을 태우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 비명은 밤새도록 울려 퍼졌죠. 십자가에 침을 뱉었다고 말해라. 사탄에게 무릎 꿇었다고 자백하라.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기사단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1314년 파리 템플 기사단의 마지막 대사 자크 드 몰레가 화형대 위에 올랐습니다. 불길이 그의 몸을 삼키는 순간 몰레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필리프와 교황은 곧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외침을 저주로 들었고 그의 저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안에 교황과 필리프 왕은 모두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속삭였습니다. 기사단의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기사단의 대사 자크 드 몰레가 화형에 오른 직후 필리프 왕은 파리의 기사단 본부를 급습합니다. 왕은 기대했죠.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금화와 은괴, 값진 성물과 성배, 유럽 전역에서 흘러들어온 보물을.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오직 빈 금고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막대한 재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역사에서 전설로, 기록에서 음모로 변합니다. 첫 번째 가설, 해상 탈출설. 기사단은 체포령이 내려지기 전날 밤 거대한 보물을 배에 실어 지중해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루아르 강변의 기사단 항구에서 정체 모를 선박들이 한밤중에 떠났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전승은 말합니다. 그 배들이 스코틀랜드에 닿았다고. 스코틀랜드는 당시 교황과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기사단이 새로운 은신처를 찾았다면 그곳이 가장 유력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코틀랜드의 성당과 전설 속에는 기사단의 그림자가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 성당 은닉설. 유럽 전역의 대성당과 수도원은 당시 기사단의 후원자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기사단이 몰락을 예견하고
보물을 성직자들과 유럽 전역의 대성당과 수도원에 나누어 숨겨두었다고 추측합니다. 특히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영국의 로슬린 채플, 독일의 코엘룬 대성당 같은 곳에는 기사단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건축물 속에 새겨진 수수께끼의 문양, 성서와 맞지 않는 기묘한 조각상들,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금고의 표시였을까요? 실제로 몇몇 발굴 조사에서 대성당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석실과 밀봉된 공간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한결같이 말하죠. 기사단의 보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가설, 비밀 결사 계승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기사단의 보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 심지어 현대의 비밀 금융 세력인 일루미나티까지 기사단이 남긴 금과 은은 그들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고 세계를 움직였다는 이야기.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기사단의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은밀한 계승의 증거일까요? 오늘날까지도 프리메이슨의 의식 속에는 기사단을 연상케 하는 검, 십자가, 맹세의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통의 차용일까요? 아니면 보물을 지닌 진정한 계승자임을 드러내는 흔적일까요? 마지막 가설, 금단의 성물 이론. 어쩌면 기사단이 지킨 것은 단순한 금과 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솔로몬 신전 지하에서 발견했다는 문서 혹은 성배,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기사단의 보물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 인류의 근간을 뒤흔들 성물, 그것이야말로 필리프 왕이 끝내 손에 넣지 못한 진짜 보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기사단의 보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손에 의해 쓰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보물의 행방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권력의 행방, 역사와 진실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풀리지 않는 한 템플 기사단의 이름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흔적은 보입니다. 성당의 벽화 속에, 비밀 결사의 문장 속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 우리는 묻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정말 단순한 기사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감춰온 궁극의 진실을 지킨 수호자였을까요?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그들의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13일의 금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템플 기사단 이야기 어떠셨나요? 썰수도 유럽으로 여행이나 가고 싶네요. 혹시 보물을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